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만 40년입니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어컨 그 설치를 갔다가 지금 실외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들어와서 우리 구독자님들 거 보낸 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미러키 9.0을 지금 데이터를 좀 뽑은 게 있어 갖고 좀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미러키 제품은 배터리가 이제 5.0, 6.0, 뭐 9.0, 그 다음에 뭐 12A, 12.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배터리가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 6A하고 9A 라인이 이상이 많이 생겨요. 그 다른 거에 비해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내구성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요거를 보려고 제가 이거 그냥 와서 제가 지금 처음 이렇게 오픈을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볼트는 다 풀러서 이렇게 안에다 넣어 놓고 여러분하고 요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제가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리필을 하고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일단 이 밸런스가 왜 무너지는지, 그리고 왜 9.0, 6.0, 6.0, 9.0이 12A 짜리도 이 18650이 들어가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사제는 그렇더라고요. 그 정품에는 21700으로 좀 넘어가 있는 라인들이 많은데, 특히 이 9.0하고 6.0은 저한테 많이 들어와요. 우리 구독자님들이 많이 쓰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송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일단은 전압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전체 전압. 근데 이게 이제 증상이 그거예요. 충전을 물려도, 자, 충전기를 가져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러키 충전기는 이렇게 전원을 꽂아도 램프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이걸 뭐 충전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꽂으면은 램프가 들어오죠. 일단 윗뚜껑만 열어서 가조립만 하겠습니다. 윗뚜껑만. 자, 이거 구입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안에 그리스가 발라져 있는 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먼지 흡착도 별로 없고요. 뭐 깨끗한 데서 사용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꽂아 보면요, 전원을 안 켰네요, 제가. 자, 파란불로 그냥 들어와 버리죠. 이렇게 이제 불이 완전히 꺼져 있는 상태에서 꽂으면 충전이 빨간색으로 넘어가면서 충전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요 앞에서 이제 잔량 게이지 눌러 볼게요. 표시가 안 나오죠. 충전 중에는 이 잔량 게이지가 깜빡깜빡 하거든요. 미러키는. 한번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충전기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립니다. 녹색이 들어오죠. 얘는 이제 만총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이 만총 볼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4칸 다 이거는 충전된 거예요. 얘는 5.0입니다. 그러면 얘 볼트를 한번 재볼게요. 만총 볼트. 만총시 볼트가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20.5V 나오죠. 그래도 만총으로 인식을 합니다. 충전기에서는. 그럼 얘는 한번 보겠습니다. 네. 18V 53인데 만총 상태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잔량 표시는 2칸으로 뜨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구에다가 한번 꽂아서 돌려보겠습니다. 2칸 있는 상태에서도 18V의 전압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작동은 돼야 되는 거죠. 네.
열드라이가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냐. 두 칸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고 18V까지밖에 충전이 안 되고 방전도 그만큼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는 금방 방전이 되겠죠. 그 원인이 이제 뭐냐면 쉘 밸런싱이 무너진 거예요. 쉘 밸런싱이 무너지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전기는 왜 이 18V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인식을 안 하냐. 원래 더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왜 이 전지가 그만큼 빨리 고장이 나는지,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방전율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또 촬영을 해놨다가 하나 또 목소리가 안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또 더빙을 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서 이 전에 찍은 게 있는데 그걸 안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 영상 나가고 나서 보조 설명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영상도 제가 또 성우 대역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해가지고 한번 올려봐야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전압 체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일단 플러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면지에다가 볼투스를 써가면서 할게요. 이게 전지에다가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자리가 협소하니까 글씨 대충 나오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뭐 5개 직렬이니까 5개의 직렬, 병렬 3개니까 그냥 이렇게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 이 플러스 단부터 시작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이너스 단이 끝나겠죠. 그냥 이렇게 대충 그려 놓고요. 이렇게 대충 그려 놨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체크해 볼게요. 예, 3.5 네, 3.55 5 두 번째 란 3.51 3.51 그 다음에 4.09 여기서부터 오차가 4.09 오차 범위가 확 벌어지죠. 세 번째부터 네 번째 3.13 3.13 자, 그 다음에 4.09 4.08 이야, 안 쓰는 저기 그 스마트 기기에 달린 거가 스팸 전화가 저렇게 들어오네요. 자, 이렇게 맥이 잠깐 끊겼었는데요. 3.55, 3.51, 4.09, 3.13, 4.08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전압이 제일 약한 거, 제일 밑에 있는 게 보시면 얘는 거의 기뉴하고요. 그 다음에 4V 때 얘가 이제 제일 얕죠. 얘가 제일 전압이 하강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가 얘 2번,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얘가 1번, 2번 이런 식으로 편차가 나 있어요. 심하죠. 왜 그러냐면 제일 높은 거 5번하고 1번하고 비교해 보시면 거의 뭐 1V 가까이 오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1V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전체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그 제일 아래까지 돼 있는 게 이제 얘니까 얘 기준으로 얘 배터리 팩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가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거를 뭐 잡아주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고 여러 그 장비가 있습니다. 근데 저만의 또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장비에다가 걸면 한 3일 정도 걸려요. 그거는 뭐 제가 특별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그냥 저만의 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뭐 그걸 공개를 제가 뭐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만든 장비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뭐냐, 이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 안에는 지금 요게 들어있어요. 미러키 9.0, 6.0은 100% 이게 들어있습니다. 30Q라는 제품이 들어있어요. 삼성 SDI 거고요. 그럼 이거를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검색을 해가지고 요거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거죠. 삼성 거 INR18650 30Q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 3000mAh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3.0이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세 줄로 들어있으니까 9.0이 되는 겁니다. 병렬 연결이 세 줄이니까 9.0. 얘가 표기한 거는 그래서 9.0이라고 용량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전화 3.6V, 뭐 소비 전력이죠. 와트스 10.8A까지 방전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충 전압 4.2, 컷오프 전압 2.5, 기본 충전 0.6, 최대 충전이 4A.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렬로 3개 들어있으면 최대 충전력이 4312잖아요. 근데 12A까지 걸면 무리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기본 충전 0.6A, 최대 충전 15A. 방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기본 방전이 0.6이에요. 그 다음에 최대 방전은 15예요. 어떤 거든 배터리는 최대 방전을 따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만큼까지 쓰면 안 좋게 합니다. 배터리에 이제 발열량이 많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죠. 뭐 OC는 성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전율에 따라서 이렇게 C로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 계산법은 뭐 이걸 OC를 갖다가 뭐 나눠봐도 되고 뭐 이게 있는데, 이게 뭐 배터리 회사마다 이 표기하는 C가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건 중방이에요. 표기는 중방인데 고방이에요. 원래는 고방하고 중방하고 딱 얹혀져 있어서 어떤 저기는 이제 고방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저기는 또 중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15A까지 최대 방전이 된다. 이게 이제 제작사 스펙이에요. 자, 15A 곱하기 3을 하면 될 겁니다. 15A 곱하기 3. 그러면 45A죠. 45A. (45A)입니다. 이게 최대로 여기서 뽑았을 수 있는 암페어 수예요. 근데 이 대용량 팩을 갖다가 구입하시면 뭐 임팩 드릴에 쓰려고 사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게가 있다 보니까 묵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절삭공구나 원형톱 뭐 이런 데에다가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면 모재에 따라서 이 암페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예요. 뽑아먹는 암페어가. 요거에 따라서 이제 수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45A까지 이제 방전이 가능한 배터리 팩이라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계산으로 통해서. 이 30Q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제작사 스펙이에요. 그러면 얘는 최대 방전력이 45A예요. 근데 이걸 오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장비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은 안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최대 방전력이 넘어가고 부하가 많이 걸리면 이게 열을 발생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각기 얘네들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직렬로 연결이 돼 있는데 밸런스를 못 맞춰주고 어떤 건 먼저 빠져나가 버리고 어떤 거는 방전이 좀 상태에 따라서 덜 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밸런스가 무너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고회사 충전기하고 이 BMS에서는 밸런싱을 잡아서 충전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게 안 돼요.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밸런스는 밸런스고, 얘 충방전은 충방전인 겁니다. 배터리 노후에 의해서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 조기에 이게 이제 많이 고장 나는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 그래요. 이 방전율이 좋다고 하면 덜 고장 난다는 소리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배터리하고 한번 따져서 보여드리고, 요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똑같은 삼성 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25R이에요. 25R. 예. 25R이라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놈은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5.0 미러키 100%다 미러키 제품에는 5.0에는 25R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얘 스펙을 한번 더 보고요. 뭐가 틀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0Q고요. 25R. 자, 전지 모양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앞에 스펙은 아까 본 것처럼 다 똑같습니다. 이거 4A도 똑같고 뭐 근데 이제 최대 방전율이 8C잖아요. 8C고 20A예요. 얘는 또 고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20A. 자, 20A예요. 자, 이 똑같은 삼성 전지인데도 얘는 최대 방전이 20A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3 하면 60이 돼 버리죠. 자, 이 팩에다가 만약에 이제 25R을 적용했으면 이 9.0은 안 나오죠. 왜냐면 25 곱하기 3 하면 5A에다가 7.5A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5A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9A짜리는 이 30Q가 적용돼서 용량은 크지만 이 방전율은 하락한 거예요. 얘는 용량은 작지만 방전율은 높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유리하냐? 어차피 전동공구 배터리는 총방전 횟수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수명은 이 내부 저항값이 커진다는 건 뭐냐면요. 노후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안에 보면 그 화학작용으로 해가지고 덴트라이트라는 그 작용이 일어납니다. 한마디로 노후예요, 그게. 그 쉘 자체 내에 이렇게 쉘이 이렇게 안에 이제 있지만 이게 원통형인데 여기에 보면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감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압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감겨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게 이제 사이라고 생각할게요.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음극재 양극재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분리막을 통과해서 충전되고, 방전은 이제 방전도 반대로 이렇게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되고 이런 거예요. 이 분리막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덴드라이트는 뭐냐면요, 이 분리막에 꼬챙이 같은 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고드름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요런 거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노후가 많이 되고 충방전 횟수가 많이 나다 보면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노후인 거예요. 배터리가 노후가 됐다. 그게 많으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자연 방전율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분리막을 뚫고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자연 방전율도 높아지고, 그 전자들이 충전을 하게 되면 이 그물망 같이 이렇게 표현할게요. 바둑판처럼. 충전을 하면 이쪽에 있던 게 이제 흡착이 돼 가지고 충전을 하면 요 그물망 딱 이 자리에 집에 이렇게 앙착이 돼야 되는데, 덴드라이트가 형성되면은 이놈이 여기 안 붙고 여기 이런 데 이렇게 막 붙어 있어요. 그러면 용량이 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둑판도 이제 바둑알이 딱 이 사이에 있어야지 되지 않습니까? 잘못 둬갖고 여기다 놓으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도 전자가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거는 헛전기예요. 헛전자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저만의 방식대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 덴드라이트라는 게 상당히 노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전지가 노후에 따라서 이렇게 방전량도 안 나오고 충전도 안 되는 그 이유가 이 덴드라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는 그냥 우리나라 말론 쓰레기 고드름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오염물질 아니면 하여간 이게 없어야 되는 게 이제 생성되는 게 이제 리튬 그 성분하고 그게 화학작용이 일어나면서 노후작용에 의한 덴드라이트가 형성이 돼서 전지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그게 이제 빠르다는 게 이제 30Q입니다. 30Q고요. 그 다음에 25R도 방전율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전지가 이제 발달이 계속 되면서 25R도 20A 밖에 방전을 못 하는데, 지금 1860의 끝판왕이 30A까지 방전이 가능해요. 그 전지는 제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많이 해드리고 있는 리센 배터리가 30A 맥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리센은 30A예요. 곱하기 3 하면 90A입니다. 90A이기 때문에 참 암페어 치고는 이렇게 해서 얘보다 이제 곱하기 2 하면 돼요. 딱 30Q하고 리센하고 이렇게 세 줄로 9.0을 팩을 만들었을 때 90A까지 나오니까 힘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속성이라는 거죠. 내구성 이런 것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편차를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기본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밸런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저한테 보냈어요. 보내시면 저는 또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리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뜯어서 갈면은 한두 시간 안에 끝나겠죠. 끝나지만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3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계속 서 있던 장비가 기본 밸런스 장비인데요. 이거를 제가 좋다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저도 1차 시에는 이걸 걸어 놓고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마칩니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비를 2번을 통과해야 밸런스 작업이 완료가 되는데, 이게 밸런스를 해가지고 오래 못 쓸 것 같으면 밸런스 하나만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초기 작업은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쪽은 잭은 빼놔야 되고요. 단락 쇼트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러니까 제가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검은색이. 얘는 이제 전원을 응가를 해줘야 돼요. 두 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빼서, 이제 검은색이 이제 마이너스니까요. 이 미러키 공구는 마이너스가 어디냐, 이쪽이잖아요. 그러면 일일이 납땜을 다 합니다, 이걸. 제가 왜 여기다 해주냐면요, 이왕이면 여기하고 이 단자대가 이게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기를 땜도 해줘 가면서 이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 하고 단자대에다가 이렇게 납땜을 매겨줘요. 그 다음에 얘도 플러스 쪽도 스판 용접, 기계 용접을 해놨는데 그게 잘 떨어져요, 미러키는.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떼어 드립니다. 자, 마이너스부터. 원래 이제 집게로 해놓은 거는 집게가 편해서 그런 건데요, 이게 뭐 찝을 데가 별로 없어요. 얘는 어떻게 찝을 수가 없죠. 그래도 잘 찝어보면 되긴 하는데 저는 그냥 납땜으로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근데 이거 단지가 며칠 안 됐어요. 또 안 단 게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제가 그냥 이걸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어요. 그냥 집게에다가 이렇게 납을 묻혀서 이렇게 납땜을 하려고 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선. 이제 빨간색으로 다 통일하니까 이렇게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B1. 얘도 처음에는 납을 좀 매겨줘야 돼요. 네, B1. 그 다음에 B2. 네, 집게는 벌어져야 되니까 잘 맞춰서. 여기엔 또 간격이 넓으니까, 아니 좁으니까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2 했으니까 B3.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순서 바뀌면 안 되고요. 조심해서 침착하게 해야 됩니다, 이 작업. B3. 그 다음에 B4. 순서대로입니다. B-부터 계속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돼요. 이 집게 없는 거는 그냥 선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이건 집게로 찝기가 좀 곤란한 팩 구조라서 이렇게 그냥 납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를 해야겠죠. 네. 그 다음 것도 선은 색깔은 빨간색 똑같습니다. B+. 네, B+. 그 다음에 잭을 보면, 이제 커넥터를 보면 나머지는 남는 선이에요. 왜냐하면 얘 개수가 이제 OS 구성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고 끝에 땀 보면 빨간색, 검은색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요. 얘는 전원이 이걸로 이제 응가가 되는 겁니다. 전체 전압이. 그러니까 배터리 팩에 그 전압이 안 살아있다 그러면 밸런스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가 이쪽이었죠. 이쪽이었으니까 얘도 한 단을 또 납땜을 할게요. 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똑같아요. 검은색으로 해놨죠. 자, 마이너스는 같이 잘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왜 저는 납땜을 사용하냐면요, 이 전도율이라고 해요.
그 전기는 그 전선에 따라서도 그렇지만 뭐 이 집게로 하면 전도율이 좀 떨어져서 그 오음값이 좀 오차 범위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사용을 이렇게 납땜을 일일이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저는. 그리고 이게 보면 딱 꽂으면 돼요. 꽂으면 이게 깜빡거리면서 삐 하면서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거는 그냥 어디다가 한쪽에다가 잘 놔둬야 돼요. 지금 보여드리려고 일로 가져온 거고요. 그 딴 장소에서도 지금 밸런스 작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걸 켜게 되면 이렇게 두 개가 뜨죠. 지금 한 장비가 또 딴 거를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JK예요. JK를 키면 딱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스마트 기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5개의 쉘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쉘 뭐 이렇게 하고 에라 쓰죠. 여기 보면 7S 구성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이제 맞춰줘야 돼요. OS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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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차나 뭐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죠. 1번 보면 4.062, 그 다음에 2번이 3.103, 3번이 4.060 이렇게 하고 지금 오프 상태예요. 오프 상태고 조금 시간이 있어야겠죠. 얘가 이제 활성화가 되려면 얘도 이 밸런스를 켜줘야 됩니다. 제가 꺼놨네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오음값인데 이 오음값은 얘는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사실 편차가 심해서 이 오음값은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뭐 59, 58, 58, 57, 56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뭐 편차가 좀 있긴 있지만 이걸로는 뭐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긴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참고용이고요. 내부 저항값을 잴 수 있는 장비로 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이놈은 지금 보면 지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쪽 방전했다 이쪽에서 뺏어서 이쪽으로 줬다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료가 되면 그 밸런스가 다 맞으면은 제가 그 화면을 좀 띄워 드릴 거고요. 이렇게 놔뒀다가 저는 다른 작업 좀 하다가 이걸 또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가지고 또 이제 방전을 해봐야 돼요. 방전을 해봐야 이게 또 밸런스가 금방 무너질 것 같으면 이 밸런스 잡아드려도 얼마 못 쓰는 거죠. 그 최소한 3번 이상은 제가 1V대를 방전을 시켜봅니다. 그 화면까지 다 남겨드리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3일이 걸리겠죠. 3일 동안 영상을 계속 찍어서 올릴 수는 없고 뭐 결과만 딱딱 올려드리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작업을 해서 촬영을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그걸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장비가 좋다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것도 영상 나가면 그 장비 어디서 구입합니까? 뭐 전기만님 그 사이트 좀 걸어주세요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래요. 제가 이제 그거를 걸어 드려 가지고 진짜 만족하시면 괜찮은데 그래서 꼭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만 그냥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문자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뭐 그렇게 가격대는 비싼 것도 아니고 하나 정도는 가지고 DIY 하시는 분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값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걸 또 들고서는 연장 촬영하든지 아니면 영상 지금 설명하는 중에도 위에다가 띄워서 설명을 다시 드리든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충전을 해서 오전에 이렇게 충전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다 됐는데요. 녹색불로 바뀌어서 이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뭐죠? 전량 표시가 안 눌리는데, 예, 만충전이 됐네요. 만충전이 됐습니다. 밸런스 후에 이렇게 만충전이 됐는데요. 한번 전압을 재보겠습니다. 제대로 충전이 됐는지. (4.15) 4.08 4.16 4.11 4.13 대체적으로 뭐 4V 4.1V 이상 다 충전은 돼 있습니다. 근데 얘는 4.08이죠. 4.16 4.12 예, 밸런스 작업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충전을 해 보니까 이렇게 전압이 많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놈은 또 해도 또 틀어져요. 그래서 제가 이 밸런스 작업 요하신 것 중에 이 30Q가 적용된 9.0하고 6.0은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또 방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영상이 되게 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밸런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을 계속 이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길어지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방전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 만충전을 했고요. 1차 밸런스 하루 정도 했어요. 해가지고 이걸 한번 방전을 시켜 보겠습니다. 네, 그냥 케이스만 얹어서 하다 보니까 놓쳤네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예. 전압 하강은 있었고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또 방전을 하면 이 볼테이지가 얼마나 멀어지는지를 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빠른 화면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한 2분 정도, 열드라이기를 돌려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4.40, 4.04, 4.04, 4.05, 4.03, 4.06. 자, 오차 범위가 또 줄어들었죠. 이게 방전을 한 칸 했을 때 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걸 테스트를 한두 번만 해갖고서는 조립을 해서 이게 쓰게 되면은 이렇게 밸런스가 제대로 안 맞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방전이 심한 기기에다가 또 넣어서 또 테스트를 하면 또 데이터가 또 틀려집니다. 이 편차가. 그렇기 때문에 이 밸런스 작업을 하더라도 오래 못 쓰는 팩이 있고 오래 쓸 수 있는 팩이 있어요. 그게 그 데이터는 이거를 반복을 해봐야 됩니다. 또 밸런스 또 잡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방전해보고 또 밸런스 잡아보고 충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몇 회를 실시를 해서 지금은 열드라이기로 여러분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걸었는데요. 방전기에서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방전율에 따라서 또 틀리다 보니까 전압이 이게 편차가 또 생깁니다. 그걸 갖다가 또 테스트를 해서 또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이렇게 살려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끝까지 달아보려고 한 거고요. 이 뭐 9.0, 6.0 요 배터리들은 조금 이런 현상들이 많다. 밸런스 틀어지는 게 많고 사용을 별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고장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긴 영상인데요. 이거를 갖다가 뭐 또 연장을 해서 더 올려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결론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틀어지기 시작한 거는 잡아놔도 그다지 오래 쓰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밸런스 작업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 그 라인에 걸린 것들은 해드리고요. 요거는 글쎄요, 요거 제가 이제 또 방송 후에 계속 테스트 또 하루 이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 밸런스가 무너지는 이유, 그리고 이 미러키 6.0, 9.0이 조기 고장 나는 이유가 방전율에 있다. 요거 오늘 그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